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상승세가 다시 강해지면서 201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닷새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을 한 가운데 기관의 매수도 현재 1,000억 원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투자 심리가 긍정적인 상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IT와 운수 장비 업종의 강세입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급락 하루 만에 2,000선을 회복한 코스피 지수는 2,000선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기관의 매수가 증가한 점이 지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31포인트 상승한 2,00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99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개장 이후 바로 2,000포인트를 회복했는데요. 이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규모가 줄어들면서 장중 1,980포인트 후반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1시 구간 이후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장중 2,012포인트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내용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의 매수 규모가 장 초반에 비해 증가하면서 1,000억 원 넘게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도 449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개인이 5거래일 만에 매도를 대행하면서 1,400억 원 팔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규모를 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폭을 확대하는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1.6포인트 오른 519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522포인트로 급등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520포인트 아래로 밀린 상황인데요. 오늘자 520선 저항이 강하게 부딪히면서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67억 원 매수 우위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도 15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 기관이 4억 원 소폭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나흘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5원 70전 하락한 1,122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1,121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1,121원과 1,125원 사이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집트 사태가 안정화되면서 뉴욕 증시가 오르자 역여 환율 하락분을 반영하면서 시초가를 형성했습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1,120원대 초반에 움직이면서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수가 5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낙폭을 만회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종목이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6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3.9%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주 흐름이 견조한데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모두 강세를 보여주면서 2%,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LG화학도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신한주주도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 역시 3%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요. 오늘 LG전자가 6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혼조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셀트리온은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역시 LED주 강세에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 SK브로드밴드와 메가스터디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 CJ오쇼핑이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음이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오늘 OCI 머티리얼즈도 0.7%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동서만이 3%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전자가 4흘 만에 반등하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LG전자는 4% 강세 보여주면서 12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 호재가 있었습니다. 노키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전해온 글로벌 휴대폰 1위 업체인 노키아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신제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시장에서는 인기 없는 두 공룡의 결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오히려 안드로이드 진영인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한진중공업 살펴보겠습니다. 극심한 노사 갈등에 시달리고 있는 한진중공업이 결국 직장 폐쇄를 결정한 가운데 오늘장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5% 이상 하락하면서 36,65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진중공업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노조는 구조 조정에 반발하며 시위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에 한진중공업은 영도 조선소와 울산 공장, 다대포 공장 등에 대한 직장 폐쇄를 결정하면서 오늘 주가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타이어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타이어가 미국 포드에 타이어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이어서 경쟁사의 공장 폐쇄 소식까지 겹치면서 오늘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타이어는 4.5% 이상 오르면서 29,95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경쟁사인 글로벌 3위 업체 굿이어의 미국 테네시 공장 폐쇄 발표로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사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주 포드 SUV 모델의 타이어를 공급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호재가 잇따르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맞춤형 복지 발의 소식에 저출산 관련주가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능률교육과 QNS, 아가방 컴퍼니가 모두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보령 메디앙스도 12%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남양유업과 솔고바이오도 2%, 5% 이상 오르면서 전 종목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끝으로 히토류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히토류 광산을 국가가 본격적으로 통제한다고 언급하자 히토류 관련주가 역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해인과 대원, 화성, 세르노드, 디스텔이 모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동원도 9%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유니온도 4%, 한전선도 3% 이상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증시전략센터 2부 시간에는 시청자들의 종목,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종목을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2부 시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추세투자연구소 유호성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호성 팀장님. 네. 코스피가 다시 2009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네, 맞습니다. 추세 상승으로 돌아서는 겁니까?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주봉상의 흐름을 좀 보자면은 반등이 나와야 될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일단은 2010년 11월 12일 날 고점이 1976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지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단기적인 추세도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고 일단은 2021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어야지만 그때부터 다시 한번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왔고요. 일단 1978 이탈 시에는 중장기적으로 1873까지는 이탈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에 안착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고 그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다시 2021포인트 선에 안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겠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보겠습니다. 한라공조인데요. 2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는데 매수가 근처로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0996님의 문자 종목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는 건데요. 현대기아차에 대한 매출 비중이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라공조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실적은 긍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중요한 건 이제 가격권의 위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2010년 10월 29일 날 역사적으로 최고점을 형성한 후에 이게 좀 너무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지금 조정을 받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반등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모습은 주봉상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 일단은 19,000원을 돌파 여부를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000 돌파 여부 시에는 다시 한번 이전 고점 부근까지 한 2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좀 조정을 받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6,100원 이탈가 잡으시고요. 만약에 이탈가를 이탈하면 추후에 추세가 살아나는 그 타이밍을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라공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번에는 동양강철 보겠습니다. 동양강철을 5,700원에 15% 비중 가지고 계시다고요. 8978님께서 문의를 하셨고 1월 초에 매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홀딩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신 건데요. 동양강철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올해도 역시 흑자 기조는 지속될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예, 실적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충돌이 일어나면 기술적 분석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현재 주봉상 차트를 좀 보시는데 역사적으로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스권의 형태를 좀 보여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6,200원에서 4,720원 사이에 지속 박스권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량을 좀 줄이셨다가 4,720원에서 반등이 나오는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한번 물량 재확보하셔갖고 한 6,200원까지 다시 한번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박스권 대응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지금 시점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요. 예. 일단 물량을 줄이셨다가 4,6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재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성 팀장님 주로 주봉을 많이 보시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주봉을 많이 보는 거는 일단은 보시는 데 있어서 가장 이 위치가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를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실적도 역시 위로 올라가는 상향 추세가 있어야 되고 주봉의 흐름 역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1년에 걸친 그런 차트만 보시게 됩니다. 하지만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의 상장이 된 후에 위치가 어느까지 올라왔는지를 좀 보실 수가 있겠거든요. 따라서 주봉상의 위치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주가가 너무 높은 위치 아닌지를 좀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갖고 주봉상의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부분의 주추세가 이 주봉상의 흐름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주봉상의 흐름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코언 봐드리죠. 4,090원에 40% 가지고 있다고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습니다. 658 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예, 증시전략센터 매일매일 잘 보고 있다고 문자에 남겨주셨습니다. 코언도 함께 좀 봐주세요. 일단은 주봉상의 흐름을 좀 보시면요. 하락하는 추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하락하던 추세가 반등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등이 안 나오고 조정을 받은 후에 직전 고점 부근에서 좀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조정을 만약에 상승을 하더라도 4,400원 부근에서는 4,450원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조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기술적인 반등의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3,700원, 3,705원 이탈 시에는 물량을 일단 나오셨다가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코언을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내 포트상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이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하는 그런 시점,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는 그런 타이밍, 또한 이전 저점에서 상승 추세로 변환하는 타이밍이 4,600원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이 4,600원을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말씀을 드렸던 대로 3,750원 이탈 시에는 일단 물량을 나오셨다가 다시 한번 추후에 추세가 살아나는 모습을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는 그런 복수전의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호성 팀장님. 이번에 나오셔서 주로 종목 상담을 해주시는데 유호성 팀장님께서 지금 장에서 관심 갖고 계신 업종이나 종목이 갑자기 궁금해졌거든요. 어떤 업종들이 좀 매수가 돌겠습니까? 일단 업종의 흐름을 보면은 그 건설주 역시 건설주요?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예. 건설주 같은 경우 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냐면은 아직 이제 역사적으로 실적은 역사적 실적보다 더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절반 정도 와 있는 그런 종목을 몇 개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런 종목이 이제 살아났을 때 추가 매수 혹은 매수를 하려고 지금 지속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역시 보험주나 건설업종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의 변에서 상반되는 업종인데 그 예. 시기에 따라서 좀 더 물량 전략을 좀 비교를 하시면서 줄여주셔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조선주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저평가되어 있던 그런 종목만 이제 많이 고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수급적으로 단기적인 그런 종목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험과 건설 또 자동차 쪽도 함께 보신다는 말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LG상사 봐드릴까요? LG상사를 35,200원에 60% 가지고 계시다고요. 목표가와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 1060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비중이 크신데 그래도 수익권이시라 걱정은 없으시겠어요? 근데 LG상사 같은 경우 글로벌 그 상사 관련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에 대한 그런 쟁탈전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 LG상사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한 37,000원, 6,000원대까지는 좀 더 조정이
있은 후에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추세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들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봉상의 흐름을 좀 보시면요. 일단 뭐 박스권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36,900원에서 39,700원 사이에 박스권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박스권에 대응을 좀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박스권 하단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일단은 39,700원 정도의 물량을 좀 더 줄여주시고요. 확실히 한 500원을 돌파하는 시점이 지속적으로 추세가 살아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 후에 다시 차익 실현했던 물량을 매수를 하셔도 이렇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좀 더 들고 계세요. 39,700원까지 충분히 들고 가셔도 되니까 그냥 들고 가셔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LG상사 봤고요. 자, 이번에 한국가스공사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거래일에 5%대 급락을 했다가 오늘은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그 낙폭을 다 만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매수한 가격이 43,000원이시고 비중이 80%나 들고 계세요. 매도가 알려주십시오. 하나하나 구구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습니다. 하락하던 저가를 지금 이탈을 하면서 지금 더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반등은 45,000원까지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세가 좀 더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주봉상의 흐름을 보실 때도 있고 일단은 뭐 일봉상의 흐름을 볼 때도 있는데 만약에 한국가스공사를 지금 뭐 43,000원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큰 손실이 있는데 물량을 좀 줄여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한국가스공사를 지속적으로 보겠다. 일단은 뭐 정부의 그 적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을 좀 인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 하반기 정도에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그래도 뭐 중장기적으로 볼 생각이면요. 34,400원 부근에서는 반등이 꼭 일어나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전체적으로 일단은 물량은 줄이시되 그래도 뭐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34,400원 부근에서 물량 재확보하셔갖고요. 그 다음에 좀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국내 그 공기업이죠. 한국가스공사라든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 박스권 매매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스권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일단 뭐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묻어두고 가겠다 하시면 85,000원까지 지속적으로 뭐 실적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5만원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형성되었던 저가 38,950원 오늘 형성되었던 저가 이탈하시면 물량 절반으로 줄여주시고 34,400원에서 물량 재확보하셔갖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한 51,000원대까지 지속적으로 좀 홀딩을 하셔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가 없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좀 길게 보는 것도 맞겠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태광 볼까요? 28,5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손절도 못하고 참 답답합니다. 추가 매수를 해봐도 될는지요? 5094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문의를 하시네요. 네, 지난주에 좀 위험한 얘기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손실을 좀 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태광 같은 경우는 뭐 손실을 좀 보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추가 매수 타이밍은 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지금 하락을 했다가요.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해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패턴의 저가인 26,000원 정도에서는 반등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갖고요. 이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신 다음에 26,65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하셔도 그때 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금 뭐 좀 떨어졌다라고 해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패턴의 방향을 보일 때는 패턴의 하단에서 이 부분을 과연 딛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을 할지 아니면 반대로 이 패턴의 하단을 이탈을 할지를 좀 판단을 하신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셔야지 일단 뭐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추가 매수하시는 관점은 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 아쉽게도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세투자연구소 유호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보고 갈까요?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다시 상승하면서 2007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까지 2010포인트 회복이 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살아났고요. 선물 쪽에서는 3,200계약 정도 매수 우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에 더불어서 외국인의 매수까지 오늘 지수의 버팀목이 돼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강보합권이고 519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시초가보다는 상승폭은 다소 둔화가 됐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현재 개인과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보금자리 주택 청약 자격의 재산과 소득 기준이 특별 공급부는 물론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에도 적용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앞으로 보금자리 주택 청약이 어렵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소득 기준을 세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천 등 보금자리 특별공급 대상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신청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합쳐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이하여야 하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635만 원 이하여야 보금자리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은행 예금 평잔 등 금융자산 기준도 도입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기준을 60제곱미터 이하 일반 공급분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의 차기 회장이 오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금융은 오늘 오전 본사에서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열어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을 한 뒤 단독 후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한의 차기 회장으론 내부 출신인 한동우 전 신한생명 부회장과 다수의 제1교포 이사들의 추천을 받은 한택수 국제금융센터 이사회 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도 오늘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 면접을 실시합니다. 우리금융 회장은 신한금융과 달리 현 이팔성 회장의 연임이 매우 유력합니다. 회장 후보 중 한 명인 김은상 전 삼정 KPMG 부회장도 도전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우리금융은 이어 차기 우리은행장과 경남, 광주은행장 선임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내 30대 재벌그룹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설립한 해외 계열사가 200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기업과 개인의 역외탈세 추적에 나선 상황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됩니다. 재벌닷컴이 총수가 있는 자산순위 30대 재벌그룹의 해외 계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작년 4월 현재 조세피난처로 분류된 국가나 지역에 소재한 계열사는 231개로 나타났습니다. 그룹당 평균 8개의 해외 계열사가 조세피난처에 있는 셈입니다. 그룹별로는 삼성이 총 38개의 해외 계열사가 조세피난처로 분류된 지역에 있어 가장 많았고 롯데가 버진아일랜드의 8개 등 32개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SK는 홍콩의 8개 등 25개 계열사가, LG는 면세국인 마샬군도 등의 21개 계열사가 위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초중고교의 개학철에 앞서 교복가격 담합 및 공동구매 방해 행위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국내 교복의 대다수를 생산하는 4대 업체로부터 최근 원가 분석표, 출하 가격표를 제출받아 교복 가격 산정의 타당성 여부를 정밀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각 교복의 지역별 총판 또는 학교 인근 대리점들이 가격을 담합하거나 공동구매를 방해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특히 공정위는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반드시 개학날부터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규정을 강제 적용하지 말 것을 협조 의뢰했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하셨는데요. 책 선물 받아가실 두 분 선정을 해봤습니다. 아나패스 문의를 하셨던 7626님께 책 드리겠고요. 또 매일 잘 보고 있다고 문자를 주셨던 6581님께 한 권으로 끝내는 네버카운트 투자바이블 신기현 연구원님의 공동저서 책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